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수의 톡톡톡 송영선 전 의원님의 써니뷰. 오늘도 송영선 의원님 모시고 최근에 이 전국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탄핵 사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자, 의원님, 탄핵이 12월 2일 내지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내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탔습니다. 야당이 뭐 총리를 선 해결하고 탄핵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탄핵으로 급격하게 선회한 부분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관심을 혹은 주제를 뭐 개헌, 총리, 탄핵 이렇게 분산시켜가는 별로 득이 될 게 없겠다 싶으니까 이제 좀 속된 말로 굉장히 이 빠른 계산을 한 거죠. 제일 직접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광화문의 촛불 아니겠습니까? 촛불 숫자를 보니까 제일 탄핵에 대해서 망설였던 것도 2003년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까봐 걱정을 한 것인데, 촛불의 힘을 보니까 일단은 밀어붙여도 민심의 백은 확실히 업었다고 확신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검찰의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내놓은 그 사실은 소장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소장을 보니까 공모하여,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탄핵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좀 어느 정도 상당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보니까 국회 내에 의원 숫자를 보니까 자기들이 야당과 무소속 합쳐서 171석을 못 넘어갈 줄 알았는데 탄핵을 지지하는 숫자가 공교롭다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탄핵을 지지해주는 그런 힘,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이 지금 풍전등화에 콩가루를 집어야 되니까 탄핵과 비탄핵 세력으로 갈려지는 거에서 그 숫자도 한 30명 정도는 확보하겠다 싶은 자신감이 생기니까 급격하게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함께 밀어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여당 쪽에 한 40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당에서 적어도 29명이 합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한 10석 정도 앞에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탄핵에 들어가게 되면 이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전국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기를 또 기망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에서 한 20표 정도는 안정권에 210표에서 220표 정도는 있어야 탄핵이 성립되지 않겠냐. 근데 야당의 지금 일부 의원이 이 국회법을 바꾸어서 탄핵을 할 때 그 무기명을 기명으로 하겠다는데 그건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뭐 야당이 표가 과반수 이상이니까 밀어붙이면 되겠지만은 그것까지 밀어붙여서 가는 부분에는 약간은 무리수가 있다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무리수도 있지만 뭐 사실 야당이 지금 소장님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가는 이유는 이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요새는 정말 정치가 생물이라고 느껴지는 게 동해 앞바다에서 잡은 오징어가 대관령 넘어오면은 맛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운이 매 순간 바뀌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과반수는 넘으니까 국회법을 바꿔서 하는 건 몰라도 그것 가지고 또 티격태격 하다가 진짜 중요한 그 나름대로의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의결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안 거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아마 촛불이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일 거라고 봐요, 역대. 그럼 내일이 결정이면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이 늘린다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거의 영하, 내일은 또 거기에 비까지 온다. 그런데 아마 그 다음 주 정도, 10보름 정도 뒤에까지 가게 되면 그야말로 12월 중순쯤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뭐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 수백만을 모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모든 일에는 또
물리적으로 인원을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200만이라 해도 국민들이 5천만이면 네. 국민들 전체에 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이 온 거죠. 아니 25명 중에 한 명이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더 동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동원해서 세를 갖다가 유지가 해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정에 왔을 때 영어에 그 새도 닳아졌을 때 쳐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탄핵에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또 탄핵에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선회하고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이 뭡니까 거국 중립 내각 총리든 어쨌든 국회 추천 총리를 신속하게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총리 문제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은 사실 방금 지적한 것처럼 촛불이 아주 정말 그 화력을 가장 강하게 발휘할 이 시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총리 정국으로 가는 게 총리가 지금 뭐 사실 대통령이 11월 8일 날 국회를 와가지고 이거 받으라 할 때도 안 받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야3당이 다 계산법이 다른데 A라는 사람을 내세웠을 때에 과연 국민의당, 민주당이 A라는 사람을 내세웠을 때 국민의당, 정의당이 예스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당은 더더구나 예스를 안 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기들이 뭐 백낙청 씨도 생각해보고 어쩌고 한데 백낙청 전 교수님이 그 총리로서의 적격자냐 안 적격자냐 그걸 넘어서서 여당이 받을 가능성이 0%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새 교합을 하거나 동의를 얻는데 시간을 너무 질이 멸렬하게 까는 것은 계산상 장사가 안 되는 거니까 뭐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쉽게 보면 지금 탄핵이 가장 물오른 뭐 이슈고 또 가장 지금 쉽게 확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분수령일 거다. 요거 넘어가면은 날씨 추워서 안 나올 거다. 그리고 또 야당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뭐 내일 한 150만만 나와도 대성공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은 12월 중순 들어간데 내라도 추워서 나가볼 호기심이 있다 해도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 탄핵에 대해서 가장 꼬리를 빼고 있었던 게 사실 문 대표 아닙니까? 문 전 대표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이 타이밍 놓쳐가는 자기가 그 다음 수순, 자기가 계산하는 그 다음 수순은 대통령 되는 건데 그 쪽으로 세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총리 이슈는 그냥 거의 지금 표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를 거의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하면서 갈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일단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김병준. 또 이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추천했다고 말을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같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수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야당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무색무취, 물론 통진당을 갖다가 이렇게 해산시키는 데는 강한 색깔을 야당으로 봤을 땐 보였겠지만은 뭐 그분이 별다른 무리도 안 하고 사실은 뭐 무난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 출신 총리가 뭐 전직 의원을 오래 한 이런 정치인 총리가 하나 있다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매우 복잡할 건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거다 이래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그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특검하고 국정조사하고 이러면서 적절한 이 탄핵 시점을 늦추어서 또 총리도 자신들이 어떻게 좀 추천하는 길도 없을까 이러면서 새누리당에 또 탈당 사태도 생기면서 자기들 주도로 정계 개편을 해서 개헌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외부의 압력이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야 3당이 전부 다 탄핵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양상이 되어버려서 의외로 매우 신속하게 탄핵이 정리가 되고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가 모처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 동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오늘 새누리당 안에 뭐 이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
이 묘한 소리를 했죠. 질서 있는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탄핵이 오래 걸릴 수도 빨리 될 수도 있다. 네. 그 하나만한 이야기, 빨리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보수 진영에 겁을 주기 위한 걸 거고, 탄핵이 또 1년이 넘게 갈 수도 있다. 6개월 안에 해라는 것은 훈시, 권고 조항이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다. 네. 그러다가 또 임기 다 채우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또 야당한테도 겁을 살짝 주면서 네. 또 이 자신한테 야당과의 교섭을 맡겨달라 이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사람 참 이제는 꼬리가 한 1000개 달린 천년 묵은 여우가 다 됐네.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 배경에 뭐가 있을지 모를까. 하나는 반기문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비주류가 그 이후에 별 소식이 안 나오는데 아마 비주류가 그냥 반쪽 의총을 해버리고 이제는 분당 수순으로 가야 되겠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의 대표는 못 물러나겠다고 버떼기고 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지한테 야당한테 교섭권을 주고 탄핵을 신속하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온갖 이상한 말로 다 갖다 댄다. 이러면서 오늘 아마 서로 각자 이야기만 해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새누리당은 어쨌든 이 탄핵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당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다른 이유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그 질서 있는 탄핵론을 낸 제일 큰 이유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보수는 그 분당을 해서 또 다른 당을 만드는 DNA가 너무 취약해요. 어떤 상황이 판을 깔아줘도.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정 대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물론 청와대의 생각을 반영을 한 거고 또 헌재도 또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청와대 생각을 또 어제 뭐 기사로 여러 곳에 깔아놨습니다. 시간이 무진장 걸릴 수도 있다. 아 그거는 걸리든지 한 달 만에 끝나지. 그건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만한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당위론적인 얘기인데 그 당위론적인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사실은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하려면 지금 탄핵론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모든 특검이 다 끝나고 국정조사가 다 끝나고 죄가 나오면 그때 하자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하더만요. 네. 지금 기소됐을 뿐인데 그러니까 뭐 최순실 등 세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예, 예. 제가 확정된 다음에 하자. 그거 하지 마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네. 말씀이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보수의 그 DNA를 아니까 일단 그렇게 선제 그 영어로 말하면 preemptive strike 내지는 preventive strike예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스트라이크를 먼저 해놓든지 아니면 선제 타격을 해놓으면은 설사 안에서 찢고 뽑고 하더라도 밖에 쉽게 튀어나가가 분당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멘트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질서 있는 탄핵론이라는 얘기는, 탄핵이라는 건 뭐 오늘 우리 같이 토론하면서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율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거는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니까. 이건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탄핵 시간을 좀 미루자라는 거로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의 의견이나 또 헌재의 걱정하는 바, 그게 뭐 순수하게 헌재의 목소리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정 원내대표 오늘 바라던 바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뭐죠? 왜냐하면은 결국 뭡니까? 60명만 모여가지고 저 소위 말하는 의총을 못하고 그냥 허지부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두리 양식장으로 테두리를 쳐놔놓게 빠져나가지도 안 하고 엉거주춤한, 물론 비박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겠지만 며칠간을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분당은 그렇게 쉽게 여당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네. 예,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황장수 여당이 깨어지면 새누리당이 또 깨진 데 가서 정치를 한다 그런다는데 저 그럴 생각 없으니까 함부로 이 방송 들은 사람들 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말길 바라고요. 저는 새누리당은 이제 소멸되는 게 운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열린 우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감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고요. 나간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여러 당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당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정동영 씨를 후보로 내어서 대선에서 대패를 했죠. 자,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반기문 씨가 아니라 반기문 씨 할아버지가 와도 다음 대선은 이길 수가 없고요. 결국은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비박이 나갈 거고 저는 머지않아서 나간다고 봅니다. 탄핵을 하는 순간에 같은 당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탄핵에 참가한 사람들은 기왕에 손에 피를 묻혔는데 박 대통령을 위한 정당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탄핵에 참가할 때 이미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당 안에서 세를 좀 유지하다가 이렇게 집단으로 옮기려고 남아있는 부분이지.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뭐 탈당하기 싫어서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지금 나가지 말아야 해도 나갈 거예요. 왜? 이대로는 대선도 안 되고 이대로는 총선도 안 되고 아마 다음 총선에서 거의 전멸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끼리 신장개업, 새누리당이 나가갖고 간판만 하나 걸어서 우리는 뭐 헛누리당이라고 붙인다고 표가 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다가 호남 사람도 썼고 그 다음에 뭐 좀 진보거나 중도인 사람도 섞어서 여러 가지로 이 당의 정체성을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다음에 앞에 간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쭉 세우고 대선 후보도 그 사람들을 세워서 문재인 친문과 대결하는 이런 구도가 되지 않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박이 먼저 나갈 거고 비박이 나가고 탄핵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친박들도 제가 볼 때 핵심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빼고는 순차적으로 또 흩어져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내년 대선 전까지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10대 명 빼놓고는 다 나가서 밖에서 여러 가지 갈래를 가다가 결국은 제3지대에 있는 사람 국민의당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 이쪽은 개헌과 뭐 정계 개편을 내고 대결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이 문제에서 오늘도 보면 비박이 회의에 오고 친박은 보이콧했습니다. 비박이 주도한 비박이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친박은 아예 안 왔고 네. 또 당의 비대위 구성해서 6인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멤버 사람들도 안 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라는 부분이 시간을 끌어서 붙들어 놓기 위한 부분이지 그걸로 뭐 타협을 해가지고 비대위까지도 안 가고 저는 깨질 거라 봅니다. 결국은 한 보름 안에 새누리당의 큰 한 덩어리가 깨질 갈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확실한 탄핵 정족수를 확보한 다음에 나갈 건데 이제 탄핵을 시도할 때 김영이냐 무김영이냐 더 나아가서 친박들이 아예 불참을 해서 그러면 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새누리당 출신 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라고 비춰져서 지역구에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좀 부담을 주겠다 하는 건데 지금 대구에서도 대통령이 뭐 3, 4% 네.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역구에서 별 부담을 느끼겠나 싶기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역구는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대상이야 하여튼 1,004명 정도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1,004명도 재밌도 하여튼 1,004표인지 어쨌든 1,004명입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뭐 5천만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로 여론을 볼 때에 한 1,000명 내지 2,000명 가지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의 생각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 궤적상으로 그런 논리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대구의 민심도 사실은 충청도보다 더 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구에서 탄핵을 한다고 해서 야 너는 대구 사람 아니다 더 이상 보수도 아니다 할 사람은 없고 지금 새누리당이 기존에 친박 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의 가장 큰 착오가 뭐냐 하면은 새누리당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새누리당 참 보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원성이 크고 국민들이 정말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분들의 지지도가 더 안 높아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금
끌어가는 당을 끌어가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지지를 안 하는 거지. 완전히 보수를 떠나서 어디 방향을 찾았다 하면 절대로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문재인, 안철수 지지도가 뭐 22%, 뭐 10몇 프로에서 최소한 35%, 뭐 18%, 20%는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건 관망한다는 건데 무엇을 기다리며 관망하느냐 하면은 새누리당이 체질을 좀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뭐 나가가지고 헛누리당 무슨 까마귀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옷을 바꿔야 입는 게 아니고 체질을 바꿔야 몸을 바꿔야 되는 게 오장육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직 다수의 목소리 친박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 아성을 지키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객관적으로요. 박 대통령이 기존 보수를 다 끌어안고 같이 침몰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신과 기성의 그 보수 정당이나 보수 지지자들을 분리해서 본인이 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고 혼자서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처음부터 탄핵 정국에 들어가지를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또 계속 이야기해야죠. 네, 요즘 네. 또 박 대통령이 저 황장수 저 사람 뭐라고 또 악담을 하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저는 뭐 욕을 하도 많이 먹어도 항상 입 바른 소리를 하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여기서 박 대통령은 친박도 풀어줘야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과 또 자신이 했을 때 집권했을 때의 과오 이런 부분을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박 대통령은 이제는 그 자신이 보수까지 다 침몰시켜서 그야말로 보수를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뭐 진보 좌파 정권을 갖다가 십수년간 연장시킨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당을 자신의 방패로 세우고 이럴 때 지금 방패들이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법무장관도 지금 끝까지 집에 가겠다고 고소하고 이제 민정수석만 겨우 며칠 만에 달래서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검찰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면 수수자, 즉 돈을 받거나 뭐 삼자 뇌물을 받게 해주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대면 조사 없이 뇌물죄를 적용한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조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는 거는 나에 대한 뇌물죄를 날 조사하지 않고 적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의 직위를 악용을 했어요. 검찰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자신에게 뇌물죄 적용을 지금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의 교모한 맹점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옳은가? 자,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지원해 준 부분은 민원 해결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기업을 동원한 범죄다.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 검사 조사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사정 라인을 무너진 걸 재건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이렇게 빠져나가겠다. 또 무슨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겠다. 이게 지난 한 2, 3주 동안 박 대통령이 한 행동이잖아요. 그게 보수 집회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 참 보수라고 하기도 제가 좀 뭐한데요. 지금 와서 박 대통령 지지가 그래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도로 1% 더 빠졌어요. 5%, 4% 하는 거는 이건 더 빠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막 무조건 나는 박근혜다. 비가 와고 눈이 와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도 나는 박근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지금 지지가 빠진 만큼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안 내려가는 겁니다. 바닥인데 이 부분에서 더 결집시키겠다라는 지금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